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서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달째 보이지 않고 있는 최룡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김정은이 20일 동안 잠적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냈습니다. 포스트 김정은 시대에는 과연 누가 북한을 이끌어 갈 것인가? 저도 그 질문을 많이 받고 거기에 대한 논평도 했습니다. 만에 하나 김정은이 급사하여 북한 정권에서 사라지게 된다면 그때는 김여정이 정권을 잡는 것이 아니라 또 김여정이 후계자로서 백두혈통이라고 해서 후계자로 돼서 김정은의 뒤를 잇는 것이 아니라 집단저체제의 한 성원으로 될 수는 있지만 김정은 역할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정은 대역은 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누가 할 것이냐? 저는 최룡해를 선두로 해서 집단지도체제로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최룡해를 중심으로 당정군 고위 간부들이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을 중심으로 해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들과 후보위원들 30여 명이 북한을 통치할 것이다. 거기에서 수령, 즉 통치자는 최룡해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김여정도 그 한 성원은 될 수 있지만 김여정이 북한의 수령은 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국내외 전문가들이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과 같은 북한에 관심 있는 전문가들은 김여정 다음으로 최룡해를 꼽았습니다. 김정은이 이걸 모를 리가 없죠. 김정은도 아마 이것을 다 들었을 겁니다. 또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최룡해는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인민회의 상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습을 드러내죠. 김정은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 바로 최룡해를 중심으로 많은 당정권 간부들이 수십 명이 함께 김일성 시신에 참배를 했습니다. 금수산 태양궁전을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박봉주나 김재룡은 활동이 여러 차례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유독 최룡해는 지금도 활동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추적을 해봤습니다. 저는 북한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최룡해는 지금 고멸을 받고 있다. 지금 북한은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룡해가 당 조직부장 겸 당 부위원장, 또 그전에는 총정치국 국장을 했습니다. 총정치국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죠. 황병서 이전에 바로 최룡해가 총정치국장으로 있었고 총정치국장 다음에는 당 조직부장, 당 부위원장으로 있었습니다. 막강한 권력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최룡해에 의해서 선발된 간부들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것은 최룡해의 목을 겨눈지도 모릅니다. 이 조사를 하는 총책임자가 바로 김조국이라고 합니다. 우리 조전 장관이 아닌 북한의 조국입니다. 김조국. 조직부 일부 부장 겸 인민무력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민무력부의 당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어제도 이 김조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 간부부장,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부장 하던 당시에 대좌 장군들을 돈을 받고 진급시키고 그 돈을 김여정과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고 얻은 자리가 바로 당중앙위원회 조직부 일부 부장이며 인민무력부 담당 부부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김조국이 바로 최룡해 위원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최룡해를 직접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최룡해가 선발한 고위 간부들과 장군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김조국 누구의 지시로 최룡해의 목에 칼을 겨눈 것일까요? 아마 김조국과 최룡해는 게임도 되지 않습니다. 레벨이 다릅니다. 최룡해는 백두혈통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김일성에 가장 가까운 빨치산 전우였던 최연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김조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뇌물을 써서 지금 이 자리에 올라간 것뿐입니다. 그것도 김여정과 김정은에게 뇌물을 주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 김정은과 김여정의 각별한 신임을 받는 것이 바로 김조국이라고 합니다. 뇌물은 도만이 부정부패의 원흉, 부정부패를 가장 앞에서 저지른 이 김조국이 부정부패를 했다고 최룡해의 목을 겨눴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의 지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북한에도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아마 최룡해는 토사구팽 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장성택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최룡해였습니다. 그러나 최룡해는 장성택의 편에 서지 않고 바로 김정은의 손을 들어주고 장성택을 치는데 바로 최룡해가
장성택의 죄문을 낭독한 사람입니다. 즉 장성택이가 바로 당조안의 정치국 확대회의에 참석했다 그 자리에서 체포당했습니다. 물론 주석단에 앉은 것은 아닙니다. 그때 장성택의 죄목을 낱낱이 낭독한 사람이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최룡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최룡해가 토사구팽의 그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최룡해가 뒷전으로 물러났고 지금은 당 부위원장도 아닙니다. 지금은 최고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직함을 가지고 있고 당 직함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최룡해가 김정은을 목숨으로 옹호 보위했던 이 최룡해, 자기의 가장 가깝고 자기의 앞길을 터준 장성택을 치는데 앞장섰던, 말하자면 배은망독이라고 하죠. 그 배은망독까지 하면서 김정은의 편을 들어줬지만 또 김정은의 손을 잡아줬지만 결국은 아마 토사구팽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토사구팽 당했다고 해서 당장 총살되거나 숙청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번 기회에 최룡해의 손발을 모두 자르려고 하는 것이 김정은의 속셈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신상에 무엇인가 일이 터진다면 김여정이 자기 대를 잇는 것이 아니라 최룡해에 의해서 새로운 정권을 구성할 수 있다는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도 강명도TV 자유시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많은 격려와 후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팬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후원과 격려가 있기 때문에 김정은 체제가 무너질 때까지 저는 이 방송을 계속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